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새로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의 멋진 사진을 보시면 다들 기분이 좋아지실 텐데요. 오늘 TS 샴푸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영웅 씨의 새로운 신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TS 샴푸의 인스타그램에 TS 샴푸의 모델 임영웅님의 첫 번째 신규 이미지를 공개합니다. 임영웅님과 TS 샴푸의 두 번째 만남,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영웅 씨의 사진 석 장, 그러니까 신규 이미지 3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임영웅 씨 약간 긴 머리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TS 샴푸를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광고가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으로 영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 임영웅 씨 모습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두 번째 이미지는 그거예요. 임영웅 씨가 지난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 인터뷰할 때 입었던 의상과 아주 유사한 하늘색 니트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표정은 조금 더 아련한 느낌을 주는 모습이네요. 세 번째 이미지는요. 임영웅 씨가 검정색 수트에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요. TS 써니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마다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하얀색 셔츠니까 좀 더 단정한 느낌, 두 번째 이미지는 니트를 입고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 마지막 이미지는 수트를 입고 있으면서도 안에 하얀색 티셔츠를 받쳐 입고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임영웅 씨 모습 볼 때마다 팬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감탄사가 어머 예뻐라 이잖아요. 아마 한 주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되는 이미지 공개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임영웅 씨의 첫 번째 자작곡이죠.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2200만 뷰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작년 11월 16일에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8월 20일 조회수 2200만 뷰. 22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임영웅 씨가 첫 번째 자작곡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에 나시기도 하고요. 런던보이 비주얼이 약간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잖아요. 곱슬머리에다 안경 쓰고 그리고 수트를 입은 근데 약간 오버핏의 댄디한 모습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여서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에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발매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영웅 씨 노래 중에서 굉장히 젊은 층들까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2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에 보면 이 런던보이를 녹음할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얘기를 써주신 분은 임영웅 씨의 런던보이 녹음에도 참여를 했었고 LA 공연도 참여를 했었던 베이시스트이신 이훈영 님께서 런던보이 녹음할 때 얘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이훈영 씨가 윤미래, 타이거 JK, 옥상달빛, 선우정아, 황치열 이런 가수들과 연주를 했었고 호원대, 백석예술대, 강동대 이런 여러 곳에서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신 분인데요. 임영웅 씨의 첫 번째 자작곡인 런던보이의 레코딩 세션도 같이 했었고요. 2023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미국 LA 돌비 시어터 공연에서도 투어 밴드로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훈영 씨는 2022년에 음원 세션 의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코딩 세션이 아니라 물고기 뮤직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용도의 음원으로 이때부터 인연을 맺게 됐다. 조성준 국장님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인연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런던보이의 세션 베이스가 필요하니까 좀 참여해 줄 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임영웅 씨와 처음 대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투어 공연에도 함께 하게 됐는데 스케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세션 의뢰를 받았대요. 발매 한 달 전이니까 그럼 10월 중순쯤 세션 의뢰를 받은 거잖아요. 물고기 뮤직의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 당일날 임영웅 씨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키도 크고 연예인 같은 괄호 열고 이미 연예인이었지만 근데 세션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들 진짜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신 분이 이명웅 씨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니까 이명웅 씨의 피지컬이 남자분들이 보기에도 또 연예인들을 많이 보신 연주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멋있다라는 얘기여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무엇보다 너무 젠틀해서 놀랐답니다. 착하고 친절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을 만큼. 이거 우리 궤도님이 하던 얘기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 착하고 친절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만나보면 더 놀란다는 거죠. 진짜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런던보이 악보를 이제 미리 연주하기 전에 받았을 거잖아요. 이명웅 씨가 곡을 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미디가 들어가는 컴퓨터 중심의 음악이 아니라 실연 위주의 밴드 음악이었는데 밴드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죠. 밴드가 같이 연주를 하는 거는 아티스트가 그 밴드와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밴드를 대동하고 공연을 하는 게 예전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빅스타가 첫 번째 자작곡으로 밴드 음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이훈영님께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 일이었고, 이명웅 같은 스타가 그렇게 밴드 음악을 하면 긍정적인 파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밴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전혀 없었답니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녹음하러 스튜디오에 들어간 순간 이미 저로선 숟가락만 얹으면 될 정도로 말이죠. 곡을 물론 이명웅 씨가 쓰긴 했지만 세션의 입장에서 곡을 받고 전혀 아쉬움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곡이 좋으면 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흥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그냥 늘 하던 일이니까 의뢰받았으니까 그렇게 임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제 조성진 국장이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이명웅 씨가 쓴 런던보이는 녹음을 하면서 곡에 빠져들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흥이 나서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명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정말로 진짜 뮤지션 같았죠. 가수들은 일반적으로 노래만 한다거나 자기 파트만 하지만 런던보이는 이명웅 씨가 디렉팅도 하고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 발견했어요. 디렉팅도 하고 코러스 라인도 짜고 등등 연주자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자신의 곡이라고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동안 그는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을 해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관록이 느껴지는 음악이었어요. 따라서 녹음 내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가 작곡, 작사, 노래 그리고 함께 밴드 연주까지도 이해를 했는데 디렉팅도 하고 코러스 라인도 짜고 완벽하게 그 곡은 이명웅 씨 곡이었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할 수 있을 능력이 되려면 음악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야 가능한 건데 이훈영님 말로 정말로 너무 많은 것을 해왔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관록이 느껴지는 음악이었다는 거죠. 이명웅 씨가 너무 빅스타였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대요. 그만큼 신경을 썼답니다. 근데 음악이 너무 좋으면 연주자들도 신이 나서 녹음실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데 런던보이 녹음할 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기타 치는 홍감님부터 그리고 함께 연주하는 모두가 정말 너무 즐겁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한두 번 맞춰보고 바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던보이는 아니지만 폴라로이드 녹음할 때 영상에 이명웅 씨 유튜브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 밖에서 이명웅 씨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평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여기 나오는 런던보이 녹음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맞춰보고 바로 완성이 됐고 런던보이 음원이 나온 다음에 들어보니까 어떻든가요? 라고 물었는데 한마디로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아쉬움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근데 세션을 하거나 음악을 하시는 분이 하고 보면 돌아보면 이렇게 아쉬운 점이 생길 만도 한데 아쉬운 점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이라고 했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잘 돼서 또 그날의 호흡도 완벽했던 거죠. 녹음에 임하는 와중에 저 또한 신나서 이명웅 씨 노래에 몰입을 했다는 겁니다. 세션이. 미국 공연 얘기도 물어봤는데요.
밴드를 했던 민재현 님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이훈영 님이 이제 LA 콘서트를 같이 가게 되셨나 봐요. 이명웅 씨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나온 걸 알게 됐으니까 촬영 스케줄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얘기가 공개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 외에도 촬영 일정으로 대단히 빡빡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여러 촬영 스태프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뭐냐면 미국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훈영 님은 바깥에서 들어온 세션이니까 LA 공연 때문에 특별히 당일날 리허설에 어땠냐라고 물어봤는데 특별히 주문한 것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공연할 때마다 앙코르 곡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명웅 밴드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명웅 씨가 김건모 씨의 서울의 달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걸 갑자기 추가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달은 사실 뭐 이명웅 밴드 그날 이제 공연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곡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즉석에서 앵콜곡이나 이걸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공연 리허설 전에도 추가가 될 정도면 이명웅 씨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이 찾아와서 멤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공연을 하게 되면 반전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다. 현장에 가면 이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명웅 씨는 반전이 없었대요. 너무 친절하고 성격도 좋고 평소와 똑같아서 다시 한번 놀랬을 정도입니다. 예. 네, 이렇게 녹음 당시에 즐거웠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명웅 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발매된 지 5주년이 됐습니다. 2016년에 이명웅 씨가 8월 8일 날 첫 싱글 앨범을 냈습니다. 미워요가 발매가 됐고요. 2017년에 1월 2일에 멋이 중한 D가 싱글 앨범으로 다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가요계에서 이명웅 씨를 알아본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한 게 2018년 8월 20일에 발매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였는데 아마 이때 이명웅 씨가 이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흥이 나는데요. 이 노래를 알리기 위해서 이명웅 씨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4일,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미스터 트롯 진으로 정말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그런 가수가 됐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목포 MBC에 이명웅 씨가 이제 여러 번 와서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명웅 씨 영상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좀 새롭게 보는 영상이 있다고 하시면서 팬분들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목포 MBC 가요센터라고 그 가수들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목포에서 진행된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이명웅 씨가 인근에 이제 라이프 카페를 소개받아서 즉석에서 본인의 노래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부른 영상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브 믹싱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올리면서 여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습인지 실전인지 구분이 안 가네요. 틈만 나면 연습을 거듭하는 가수 이명웅.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땀 흘린 보상을 받는 법인가 봅니다. 하면서 이 목포 바운스 라이브라고 하는 곳에서 촬영을 했나 봐요. 거기서 장소 협조 및 믹싱은 목포 바운스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명웅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본인의 노래인 걸 이제 즉시 이렇게 해서 불렀던 현장인데 그때도 너무 노래를 잘 불렀던 거죠. 그래서 즉석에서 본인 노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인지 실전인지 구분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댓글을 보면 음원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 노래를 잘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 후배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명웅 씨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업계에서는 노래 잘하기로 유명했던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사랑 아나운서 생각에 이명웅 씨가 잘 될 것 같았나 봐요?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친구 진짜 잘 되겠다. 왜냐면 네. 노래를 진짜 노래 진짜 잘한다. 이 친구 진짜 잘 되겠다. 네. 그걸 예상하고 미리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무조건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 임사랑 아나운서가 미스터 트롯 진 될 줄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임영웅 씨가 참가한다는 얘기를 본인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대요. 그럴 정도로 실력이 훌륭했었는데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하러 들어오는데 너무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특히나 임사랑 아나운서도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눈여겨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딱 보면 알았다는 거죠.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목포 MBC에서 이 사람이 곧 뜨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즉석해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임영웅 씨가 하룻밤을 자가면서 멋이 중한디 이런 뮤직비디오 촬영을 유달산 이렇게 목포의 곳곳에서 촬영을 했던 게 바로 목포 MBC에서 갖고 있는 그 영상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임영웅 씨 인터뷰 영상도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미 방송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임영웅 씨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잘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곧 뜰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영상을 남겨놔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차근차근 쌓아온 가수였던 거죠. 그만큼 본인이 쌓아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런던보이 녹음할 때 이훈영 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관록이 쌓일 수 있었던 것이고, 임영웅 씨가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 이런 행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전의 임영웅 씨, 미스터 트롯 이전에도 임영웅 씨가 해왔던 노력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목포 MBC의 담당자가 이렇게 썼잖아요, 설명에.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땀 흘리는 보상을 받는 법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올리면서 사실 이런 설명을 쓰기, 우리 PD님도 계시지만 이런 설명을 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포 MBC에서 이런 그 글을 올려가면서 임영웅 씨 영상을 올릴 정도로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를 보상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 얘기가 젊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게 임영웅 씨의 이런 얘기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영웅 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